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이종수입니다. 네, 오늘 저희 간단하게 저희 과에 대해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 제가 이거를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많아져서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제가 한 6년째 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우리 과에 대한 소개랑 이제 어떤 걸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또 할 수 있는지 정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나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수술과의 여러 가지를 다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이제 비뇨기과 우리 과는 이제 후복막 이제 주로 이제 장이 없는 공간에 있는 장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하고 수술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를 간단히 보자면은 소변의 생성이랑 저장 그리고 배출되는 길목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수술적 치료나 어떤 다른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 남성 생殖기인 이제 전립선이나 고환 등의 그런 장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학생 때는 사실은 배우고 기억나는 게 이제 신장 결석, 요관 결석, 결석 때문에 아픈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과의 영역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요거를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나중에 또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뇨 내과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내과 계열도 우리가 같이 치료를 하고 이제 진단하고 또 수술적 계열도 같이 우리가 수술하는 이렇게 비뇨 기계에 포함된 장기들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이제 진단하고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과 특징은 수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기구도 많고 그렇고 방법도 이제 뭐 로봇은 당연히 우리과 제일 처음 했고 이외에도 복강경 회복 수술하고 있고, 사실은 요즘은 복강경 회복보다는 로봇 수술이 굉장히 많은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내시경이나 뭐 현미경 수술 당연히 있고, 그리고 소아 비뇨기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소아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기구는 굉장히 많고 다양해서 그만큼 이제 기구를 좋아하고 뭔가 손으로 만지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들이시라면은 굉장히 좋은 캔디데이트이 될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술방 강사도 굉장히 많은 도구를 다 배워야 되는 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과의 이제 태생적 특징을 생각해 볼 때 수술이 사실 깔끔합니다. 다른 과 이게 뭐 하여튼 이제 먹거나 변을 보거나 움직이거나 하는데 크게 저해가 되는 수술들을 사실은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좀 건강하고 좀 그래도 말도 잘 통하고 이렇게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으시고요. 각종 로컬 수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공의 시절부터 이렇게 비뇨기계 기구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다루면서 환자에 대한 시술을 직접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밖에 이제 저기 로컬에 혹시나 나가게 된다면은 그때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시술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응급, 이제 심각한 응급이라는 거는 이제 뭐 서전이나 누가 직접 바로 와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고환이 돌아가는 고환 염전 이외에는 웬만해서는 잘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응급실에 환자는 많이 오지만 이제 직접 와서 수술을 하고 바로바로 뭘 매니지해야 되는 건 사실 조금 적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와 같이 맞춰가는 과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질환, 우리 과의 질환이 유병률이 계속 증가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옛날에 란셋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제 결론은 2030년에 태어나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 거라는 이제 예측 이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도 우리나라가 많이 고령화되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 과가 이제 치료해야 될 분야는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건 통계청 자료인데 여기서 예측한 바로 이제 2060년에 대략 65세 이상한 40% 정도 전 인구에 예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점점 늘어가는 거죠. 이제 저기 여명이 다 이제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우리 환자군 전도 늘어나고 있고, 비뇨기과 영역을 간단히 보자면은 이제 배뇨 장애가 있는데 요즘은 잘 알고 있는 전립선 비대나 뭐 요실금 같은 질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도 뭐 어쩔 수 없이 다 계속 늘어갑니다. 요실금, 변실금이나 여성분들의 질환도 늘어가고 전립선 비대에 따른 남성 분들의 질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인 교수님 김정환 교수님은 이제 우리나라 이거 배뇨장애 요실금 학회라는 이제 요거의 전문적 학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학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여기에 액티브하게 많은 연구와 그런 환자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종양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제일 많습니다. 환자군은 제일 많은 우리과 환자군이라고 보면 되고,
종양은 우리 과에 크게는 전립선, 신장, 방광 세 개가 약간 메인이라고 생각을 우선은 해도 되는데 유럽 이게 왼쪽이 이제 미국의 자료고 오른쪽 유럽의 자료인데 대부분의 질환 이게 거기에서 보면은 전립선이 대부분 1위고 방광과 신장은 못지않게 다 순위를 웬만큼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세 개를 다 보기 때문에 이 전체 파이나 여기서 보셨을 때 이 세 개를 합친 거를 우리 과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위장관이 위장관이하고 대장은 대장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세 가지를 다 큰 분류 없이 사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의 종양이 전세 종양에서 이제 우리 과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사실 학생 때 이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와서 알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끼워 넣었습니다. 이거는 뭐 옆나라 일본에 대한 얘기인데 일본도 뭐 비슷합니다. 전립선이 1위고 나머지가 다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성에서도 방광암과 신장암은 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 2010년부터 보면은 전립선은 확연히 늘어나고 신장 방광암도 점점 그 유병률이 증가되는 것을 이제 통계청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하여튼 전립선이 요즘은 암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사실 뭐 거의 전립선암을 지금 봐야 될 사람이 부족한 정도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가지고 다른 종양에 비해서 갑상선이랑 함께 유일하게 이제 그 진단율이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요 왼쪽에 이 노란색 동그라미 생존율이거든요. 이 환자들이 우리가 치료했을 때 얼마나 생존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래도 의사로서 치료를 한 결과물을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치료한 거에 대해서 어떤 그래도 이제 잘 지내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냐는 확률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존율이 굉장히 좋은 암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해드리면은 환자도 그만큼의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로 폐색도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이제 신장결석, 요관결석이 있고 뭐 이외에 요관 협착 같은 소수의 좀 질환들이 있는데 결석도 어쨌든 뭐 저희 식습관이나 기후의 따뜻해짐에 있어서 저희 우리나라에서 계속 증가 중에 있고 뭐 작년까지는 왼쪽 자료 썼는데 이게 2013년까지 나와 있어서 이제 올해 요즘 거 찾아봤더니 어쨌든 계속 매년 요로결석에 대한 진단율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비뇨는 뭐 방광, 요관, 역류나 선천적 질환을 주로 보는 과고 이제 정말 아기들 뭐 1개월부터 뭐 6개월, 12개월 때 아기들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하게 되고요. 우리 병원도 소화비뇨학과가 따로 있고 뭐 이제 대학병원 중에서 비교했을 때 가장 활발하고 많은 소아 환자를 보고 있는 소화비뇨학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아비뇨학과가 이제 뭐 왼쪽이 초진 환자 수는 계속 꾸준히 잘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보여드렸고 오른쪽은 수술 개수인데 수술 개수는 조금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출생률이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비뇨학과는 굉장히 많은 책임감과 이런 걸 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은 굉장히 연구하고 아기들을 치료하기에 좋은 분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남성과학이나 기타 정도가 있고 뭐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남성 이제 산후장애나 여러 가지 장애들이나 아니면 신장 이식도 이제 우리 과는 저희가 이식하지 않지만 신장 그 기증자 수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외의 요로 감염들에 대한 질환도 함께 내과적인 좀 질환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같이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과 잘 되려면 학회의 노력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과 질환을 찾을 수 있는 선별 검사들이나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학회에서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나라에 지원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되고 있는 게 있고 안 되고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계속 학회장님이나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이제 많은 환자를 좀 치료할 수 있는 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공의 지원이 한창 사실 떨어졌죠. 저 때가 거의 제가 이때 정도였는데 가장 이제 최하단을 찍었어서 그때 제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혼자 전공을 하면서 지냈더니 요즘은 뭐 거의 2020년까지는 80%는 되는데 요즘은 다 거의 전국이 꽉 찬다고 세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학회 내에서 좀 전공이 이제 수에 대해서 좀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계속 뭐 이제 로컬 얘기를 이제 들어봐도 아직은 이제 수요에 비해서는 저희 비뇨기과 의사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교수나 봉직의나 어떤 어디서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여전히 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좋은 선택인 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비뇨기과는 이렇게 하여튼 많은 인원들 이루어져 있고, 비뇨기과, 소아비뇨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가 우리는 뭐 이제 본관에도 있고 안병원에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병원에도 있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각 전문 분야에 따라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교실은 한 100년 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100년사를 출간을 해서 이제 저희 이제 그동안 역사를 좀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외래 초진은 코로나 때 사실 확 떨어졌어요. 그때 병원을 많이 안 오시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은 대학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좀 경증 질환들은 다 외래로, 그러니까 그 로컬로 가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환자가 많이 줄어서 어쨌든 요즘은 캔서 환자 주로 보지만 계속 꾸준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좀 회복 중에 있고요. 수술은 대충 한 5,000개 정도 하면 1년에 5,000에서 6,000개 사이 정도 하고 있고, 위에 그 4,000개 로컬 이제 표시해 놓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공의선생님들이 하시는 어떤 로컬 시술이나 이런 거를 써놓은 건데, 하여튼 1년에 거의 9,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수술방을 쓰는 그런 수술들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과가 수술하는 비율은 한 전체 중에 12% 정도 됩니다. 전체 수술방을 이제 사용하는 분율이 한 12% 정도 되고, 물론 이제 뭐 OS 많이 쓰는 과도 있는데 저희도 다른 과에 비교해서 이름은 다 작게 만들었는데 못지않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는 플러스로 로봇방을 사실은 거의 반 이상을 우리 병원 로봇방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을 처음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방은 아까 12% 정도 쓰지만 이제 로봇방은 거의 한 40% 정도의 그 우선권을 가지고 저희가 항상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수익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요즘 거를 업데이트를 못해서 옛날 걸 가져왔는데, 연구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다른 대형 병원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모든 교수님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전공의 때 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전공의가 뭐 어떤 일을 하고 뭐 병동을 보고 이렇게 무조건 강요하지 않고, 혹시 연구에 관심 있고 그런 것들도 항상 지원을 모든 교수님들이 해주시고, 이것도 우리 박주성 의가 전공의 때 다 연구하고 진행해서 상 받고 이랬던 과거 이제 하여튼 자료들을 좀 첨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AI도 많이 얘기가 많고 뒷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많은 교수님들이 그런 거에 다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쪽 접목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와서 같이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여튼 연구비도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많은 교수님들이 잘 획득을 하고 있고, 요건 이제 특허 내역인데, 이제 교실 내 교수님들 특허 내신 게 이제 오른쪽이 좀 너무 자잘하긴 한데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특허들을 다 연구하고 이제 이게 출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교실에서 여러 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봇도 많이 하고 수술도 많고 기계가 많기 때문에 사실 4차 산업혁명이나 뭐 AI나 어떤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목시키기에 굉장히 연구하고 접목시키기 좋은 과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로봇을 제일 빨리 처음 들여왔어요. 처음 들여왔고, 우리 이제 예전에 나군의 선생님 로봇을 미국에서 들여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로봇 수술을 전립선에 대해서 시행을 한 이래로 지금까지는 우리 병원 자체가 해서 3만 개 이상의 로봇 수술을 진행을 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국산 로봇도 같이 이제 나군의 선생님과 이제 외과 교수님들 같이 해가지고 국산 요 수술 로봇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우리 지금 병원에서 실제로 한 기는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3만 개 정도, 3만 개 넘게 했고, 저희가 단일과로는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내를 2020년 정도에 달성을 했고, 지금도 그 이후로 계속 14,000개인가 지금 그런데 하여튼 계속 좀 열심히 로봇 수술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만 개 중에는 저희가 37% 대충 한 40% 정도의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요거 이제 요로 결석을 빼는 장면인데, 이제 요로 결석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기계가 뭐 한 3, 4mm짜리 기계가 들어와서 이렇게 돌을 빼는 이런 수술을 요즘은 많이 하거든요. 연성 내시경으로 많이 하는데, 요거 하다 보면은 뭐 방사선, C암에 대해 방사선도 많이 받게 되고, 사실 이 작업을 계속하면 의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 병원
나라에서 도를 거의 가장 많이 하시는 저 이주영 교수님이 회사랑 같이 해서 이 요로 결석에 대한 로봇을 제작을 해서 이것도 식약처 허가를 받고 이제 저희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해외 펠로우는 뭐 우리 병원 다른 과도 물론 많지만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지금도 해외 펠로우가 3, 4명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의 생활을 간단히 보면은 의국은 전연차, 고연차 나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메인 병동 16층인데 거기 당직실을 따로 이제 병동 옆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회 참석은 뭐 국내 학회는 횟수를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거의 뭐 가시고 싶은 학회는 의사가 있다면은 참석을 관심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외 학회는 보통 연 2회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연이래. 그러니까 4년 동안 2회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했다가 요즘은 다시 조금 전공의도 함께 해외 학회를 참석하는 추세입니다. 연수는 이제 요거는 병원협회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원하는 요 병원협회에서 계속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는 원하는 국가에 최대 한 달 4주 정도 이제 연수가 가능하고 전공의 복지를 위해서는 이 전공의가 모든 전공이 함께 모이는 그래서 뭐 못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회포를 푸는 월 1회 날짜를 좀 잡아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 기관 당연히 규정에 맞춰 준수를 하고 있고 요거 이제 해외 학회 가면은 같이 이렇게 뭐 스포츠도 보러 가고 발표도 하고 좋은 데서 식사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진들이고 요건 이제 해외 연수를 각자 갔던 병원에서 한 달씩 갔다 온 걸 사진 찍어 놓은 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같이 좀 붙여봤습니다. 요거 저희 이제 당직 이제 마지막 결산할 때 나오는 건데 연차별로 사실 큰 차이 없이 다 당직 수련 시간 수는 맞춰서 이렇게 당직을 서고 있고 휴가도 이제 그 배정된 날짜에 부족함 없이 모두 이제 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관에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기구가 많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환자를 대상으로 배우기 어려운 이제 상황들이죠. 사실은 전공이 직접 환자한테 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워크숍을 해가지고 어떤 내시경 사용이나 이런 요관경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모형에 해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들을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그 복강경 술기도 이건 복강경 그 안에서 하는 거는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어서 밖에서만 찍었는데 복강경 술기도 이렇게 1년에 한두 차례씩 뭐 여기 오른쪽 사진은 서울대랑 저희가 같이 하는 거고 왼쪽은 이제 내빈이 학회에서 하는 건데 전공의들이 복강경을 좀 배우고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이제 돼지를 가지고 이렇게 라파로스코프를 직접 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해서도 직접 로봇 그 센터나 이런 데 가서 로봇을 다뤄보고 팔을 움직여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당장 지난 토요일에도 저희 아까 말씀드린 레보아이 그 한국형 국산 로봇에 대해서 전공의들이랑 교수들이 같이 이제 직접 작동을 해보고 시험해보면서 어떤 뭐 피드백을 하는 이런 기회를 좀 가졌었고요. 물론 하여튼 전체적으로 상황은 힘듭니다. 어느 과나 가나 다 힘들어요. 항상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교수나 제자의 관계가 좀 수직적인 부분이 아직도 여러 군데 많이 있죠. 당연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수평제로 생각하고 작년에 이게 완전 수평이었는데 올해 생각해보니까 또 완전 수평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살짝 기울기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그 정도는 수련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강남 일산 이제 여기 신촌에서 수련을 하시게 되고 용인은 저희가 전공의를 지금 이제 뽑으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전공의가 가지 않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정원은 연간 전국에서 50명이에요. 50명이 1년에 나올 수가 있고 5개 병원만 2명 그리고 나머지 40개 병원이 1명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항상 2명을 이제 훌륭하신 분들을 선발을 해야 되는 저희의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련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회를 좀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수련 평가를 저희는 학회에서 받게 되는데 뭐 이게 뭐 하여튼 5위 내에서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하여튼 항상 좋은 등급을 받으려고 유지하고 실제로 그렇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로컬에 나가실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좀 이런 검사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다빈도 시술이나 검사입니다. 근데 이런 이 보시는 트랜스렉탈 울트라사운드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이런 거는 뭐 한 7, 8만 원 정도 수가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내시경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한 번 하면은 이것도 한 5분 걸리나 20만 원 정도 나오고
돌 결석 제거하는 거는 40분 정도 걸리긴 하는데 이것도 한 100만 원 정도 수가 측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고, 이 연간 몇 건이라는 건 우리 병원 시행하는 건수를 일단 써놨습니다. 물론 로컬은 물론 다르겠지만 이렇게 다빈도로 시행하는 시술인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하여튼 수가가 지금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하여튼 오신 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뭐 열심히 일도 하고 하지만 QR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저희랑 같이 잘 또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뇨기과 1년차 박형철입니다. 여기 와주신 인턴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뭐 주제는 이제 나의 1년차를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차는 이렇게 비뇨기과 1년차의 삶, 그리고 내가 느낀 이제 세브란스 비뇨기과의 장점 및 단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구성을 좀 해봤는데, 지금 뭐 이종수 교수님이 발표를 정말 잘해주시고 뭐 질의응답 받는 시간도 좀 필요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느낀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좀 1년차의 삶은 좀 정리를 하자면 이랬습니다. 요약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은 3, 4월은 굉장히 이제 처음 하는 일들이니까 허둥지둥하고 좀 무능함, 부지함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이랬는데, 또 새로운 걸 많이 배워가면서 굉장히 재밌었고 즐거웠던 시간들이었고, 뭐 계속 그 이후에도 즐겁지만 뭐 5월은 또 좀 적응을 했는데도 계속 좀 실수를 하니까 죄송하고, 그래도 뭐 할 줄 아는 게 늘어나니까 자신감도 좀 붙고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7, 8월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독립해서 일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아 효능감도 좀 생기고, 그렇지만 여전히 좀 많이 무식하고, 그래서 또 실수해서 죄송하고 이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저희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년차 뭐 저희 비뇨기과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신촌, 강남, 일산 병원에 다니는데, 이렇게 1년 기준으로 6개월, 4개월, 2개월 아니면 6개월, 2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좀 순환을 하게 됩니다. 당직은 월 7, 8회 정도 1년차는 하게 되는데, 투어프가 한 달에 그래도 한두 번 무조건 보장이 되어 있을 정도로 좀 복지가 좋고, 정규 근무 시간 7시에서 7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일을 다 끝낸다면은 1년차도 7시에 퇴근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마이너과랑 다르게 굉장히 잘 보장이 되고 있고요. 1년차를 하게 되면은 주치 역할을 하는데, 저희 과는 수술과니까 주로 포스터 매니지먼트 하게 될 거고, 이제 롤을 수행하는 게 저희 이제 1년차의 삶이 되겠습니다. OR롤, 로컬롤, 병동 2R롤, OPD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렇게 뭐 1년차 이지훈, 박형철을 봤을 때 로컬을 이제 하게 되는데 5월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3년차 김준 선생님과 같이, 이지훈도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병 선생님과 같이 하면서 든든한 백업이 있는 상태로 로컬을 시작하게 되고, 뭐 수술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교수님 수술에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텀의 경우에는 이제 로컬을 많이 이겼으니까 이제 로컬을 혼자 할 수 있게 좀 독립을 시켜주고, 대신 백업이 항상 배치가 되어 있어서 백업 선생님과 힘든 케이스들은 같이 할 수 있게 좀 안전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표입니다. 뭐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초반에 확실한 백업 체제가 있어서 1년차는 절대 당직을 혼자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급실과 또 병동 힘든 케이스를 커버 쳐주는 그런 항상 백업이 있고, 그리고 주말에도 투어프가 보장이 될 정도로 저도 뭐 이때는 근무를 하지만 나머지 2번은 투어프를 받고, 인사 선생님도 투어프가 다 있습니다. 전공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 외에도 뭐 저희 컨퍼런스 많이 하고 스태프 렉처도 항상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의국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것들 이제 민재 선생님들의 티칭을 바로 옆에서 멘토맨을 받아가면서 좀 수련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연차부터 각종 수술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뭐 로컬 수술들을 배우기 때문에 다양한 실기도 교육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브란스 비뇨기학과의 장점은 이제 든든한 백업, 의국 분위기, 그리고 전공의가 합리적인 로딩 분배, 그리고 일산, 신촌, 강남을 다 다니면서 각기 다른 환자군과 수련 환경을 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소아비뇨기학과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로컬에 나갔을 때 소아비뇨기과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또 큰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줄 아는 게 하나 더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은 제가 느낀 단점은 없습니다. 저는 너무 좋게 지금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다 좀 퍼져 있으니까 뭐 어디 내가 거주지 하나를 정하기도 어렵고, 출퇴근을 하기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린다,
단점이 있고 이제 병원이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좀 크다 보니까 중증도가 다소 높을 수 있다. 이거는 다 알고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은 뭐 이렇게 밝은 전망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종수 교수님이 정말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